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후에 소식이 들어왔죠. 예. 배우 조민기 씨가 네, 광진구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구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민기 씨는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수명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참. 뭐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 생명을 잃었으니까 또 사실은 좀 이런 걱정도 드네요. 이 조민기 씨의 사망이 한창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이렇게 목숨까지 끊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고. 네. 그나저나 안희정 전 지사의 오피스텔. 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아직도 뭐 검찰이 사흘째 지금 거기를 뒤지고 있다고 그러대요. 네,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마포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에 이 고소장을 낸 건데 3일째 증거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 친구가 설립한 수도권의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고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흘째 여기서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무슨 뭐 뇌물죄 수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사흘째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입수하는 건 CCTV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첫날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압수수색 때. 네. 그리고 오피스텔 봤자 뭐 어차피 서울 올 때마다 있는 데니까 엄청나게 뭐 규모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을 텐데 네. 뻔할 텐데 3일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진짜. 자, 오늘은 뭐 어쨌든 최대 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5월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네. 참 이건 큰 뉴스예요. 네, 위기가 한참 고조되다가 갑작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간 7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경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간 내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뭐 앞으로 한 2달 남은 거네요. 네. 김정은은 또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뭐 이해 안 김정은이 하면 갑자기 왜 이러냐 모르겠어 정말. 이해를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네. 일단 세라 샌더슨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회담 날짜와 장소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소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디가 될지 한번 찍어보세요.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시큐리티 안전 문제 때문에 워싱턴 가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네. 평양이 가장 쉬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한 판문점도 하나의 어떤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옵션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판문점 옵션은 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니까 일단은 장소로서의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김이 한번 빠지고 뭐 그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고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평양 순환공항이라는 글자가 써 있는 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내리는 거하고 또는 거꾸로 뭐 김정은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워싱턴에서 열린다면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나 아니면 앤드류 공군기지에 네.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가 달린 비행기가 내리는 거하고의 이 판문점하고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앵커님은 어딜 찍으시는 거죠? 저는 안 찍으려고요. 안 찍으려고요? 자신이 없어서. 저한테만 부담을 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네. 참.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얘기했다. 네. 이게 지금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를 또 참지 못하고 그새 올렸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했다. 엄청난 진전이다. 다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정의용 실장이 우리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기자들 앞에서 밝힌 거는 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다라고 약간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밝힐 적에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이 향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해서요. 이 워딩도 자세히 보면 약간의 진전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사실 우리 남북 간의 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예상을 살짝 뛰어넘는. 그렇죠. 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원래 지난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네. 그 인민복 군복 입고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클린턴을 이제 평양으로 초청을 했고 실제 클린턴이 가려고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나고 한참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불발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생각해 보니까 18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찜찜할 수 있는 쪽이 두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벌써 무슨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차이나 패싱 얘기를 이제 앵커님이 엊그저께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언론이 신속 보도를 했어요. 중대 변화, 대사건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는데 예. 중국의 속내를 가장 날 것처럼 표현해주는 신문 중에 하나가 환구시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환구시보를 봤더니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기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이런 식으로 문장에 담았다고 역시 환구시보는 정말 노골적이다. 그렇습니다. 기습했다라는 표현. 예. 그렇게 썼고 일본 당연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베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저번 선거 때 뭐 북한 때문에 장사 한번 제대로 했고 그리고 뭐 개헌의 어떤 명분 삼아 북한의 위기를 계속 고조시켰었는데 만약에 이제 약간 해빙 분위기가 되면은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런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북한 장사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대화가 계속 된다면. 그래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요 12일 일본을 방문해서 이번 이제 회담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오늘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니들끼리 이러냐? 뭐 이러고. 아니 본인들이 딴지 걸고 뒷짐지고 있었는데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막 전격적인 결정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내리는데 정작 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문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빼줬던데.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거 봐서 뭐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상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결론적으로 일단 두 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고일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었는데요. 우리 산업통상부 백운규 장관 오늘 민간 합동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경감 그리고 면제를 위해서 미국 측과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럽 연합 등과 세계 무역기구 공동 제소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WTO에 공동 제소해봐야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죠. 쉽지도 않을 거고.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면제 이걸 하나의 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놨다가 또 갑자기 뭐 서명은 지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후에 소식이 들어왔죠. 배우 조민기 씨가 광진구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구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민기 씨는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수명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참. 뭐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생명을 잃었으니까 또 사실은 좀 이런 걱정도 드네요. 이 조민기 씨의 사망이 한창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이렇게 목숨까지 끊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고. 네. 그나저나 안희정 전 지사의 오피스텔. 네.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아직도 뭐 검찰이 사흘째 지금 거기를 뒤지고 있다고 그러대요.
네,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마포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에 이 고소장을 낸 건데 3일째 증거로 수집하고 있는데요. 안전지사 친구가 설립한 수도권의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고 안전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흘째 여기서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무슨 뭐 뇌물죄 수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사흘째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입수하는 건 CCTV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첫날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압수수색 때.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규모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을 텐데 네. 뻔할 텐데 3일째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궁금해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진짜. 자, 오늘은 뭐 어쨌든 최대 뉴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5월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네. 야, 참 이건 큰 뉴스예요. 네, 위기가 한참 고조되다가 갑작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예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현지 시간 7시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경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속한 시간 내 만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 뭐 앞으로 한 2달 남은 거네요. 네. 김정은은 또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핵과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요.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 군사 훈련이 지속돼야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재차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뭐 이해 안 김정은이 하면 갑자기 왜 이러냐 모르겠어 정말. 이해를 안 하면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네. 일단 세라 샌더슨 그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회담 날짜와 장소 추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장소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어디가 될지 한번 찍어보세요. 외교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아직 전문가는 아니고요. 근데 그 시큐리티 안전 문제 때문에 워싱턴 가는 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네. 평양이 가장 쉬울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기로 한 판문점도 하나의 어떤 분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옵션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판문점 옵션은 그 빼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하니까 일단은 그 장소로서의 세계적인 이목을 끌기에 김이 한번 빠지고 뭐 그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고 4월달에 하고 5월달에 하고 그렇죠. 그리고 네. 평양 순환공항이라는 그 글자가 써 있는 공항에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내리는 거하고 또는 거꾸로 뭐 김정은은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워싱턴에서 열린다면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나 아니면 앤드류 공군기지에 네. 김정은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기가 달린 비행기가 내리는 거하고의 이 네. 판문점하고의 의미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앵커님은 어딜 찍으시는 거죠? 아니, 저는 안 찍으려고요. 안 찍으려고요? 자신이 없어서. 저한테만 부담을 주시고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네. 참.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얘기했다. 네. 이게 지금 그 트위터에 예. 이제 글을 올렸어요. 트위터를 또 참지 못하고 그새 올렸는데 트럼프가 김정은이 한국 대표단에게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없다고 했다. 엄청난 진전이다. 다만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정의용 실장이 우리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기자들 앞에서 밝힌 거는 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다라고 약간 그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이번에 밝힐 적에는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이 향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것이라고 해서요. 이 워딩도 자세히 보면 약간의 진전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그 우리 그 남북 간의 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모든 예상을 살짝 뛰어넘는. 그렇죠. 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원래 지난 2000년에 조명록 차수가 네. 그 인민복 군복 입고 워싱턴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클린턴을 이제 평양으로 초청을 했고 실제 클린턴이 가려고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나고 한참 하다가 결국은 이제 불발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벌써 생각해 보니까 18년 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좀 이루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이번 일과 관련해서 좀 찜찜할 수 있는 쪽이 두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벌써 무슨 차이나 패싱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네. 차이나 패싱 얘기를 이제 앵커님이
엊그저께 하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을 같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중국 언론이 신속 보도를 했어요. 중대 변화, 대사건 여러 가지 수사가 있었는데 예. 중국의 속내를 가장 그 날 것처럼 표현해주는 신문 중에 하나가 환구시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환구시보를 봤더니 오늘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북한과 미국이 손을 잡고 기습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차이나 패싱의 우려를 이런 식으로 문장에 담았다고 야, 역시 환구시보는 정말 노골적이다. 그렇습니다. 기습했다라는 표현. 예. 그렇게 썼고 일본 당연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아베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저번 선거 때 뭐 북한 때문에 장사 한번 제대로 했고 그리고 뭐 개헌의 어떤 명분 삼아 북한의 위기를 계속 고조시켰었는데 만약에 이제 약간 해빙 분위기가 되면은 본인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리겠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후에 소식이 들어왔죠. 예. 배우 조민기 씨가 광진구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4시경에 구이동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내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민기 씨는 자신의 모교인 청주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수명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참. 뭐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 생명을 잃었으니까 또 사실은 좀 이런 걱정도 드네요. 이 조민기 씨의 사망이 한창 불붙고 있는 미투 운동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렇죠. 이렇게 목숨까지 끊는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좀 걱정되는 면이 있는 거고. 네. 그나저나 안희정 전 지사의 오피스텔. 네.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아직도 뭐 검찰이 사흘째 지금 거기를 뒤지고 있다고 그러대요. 네,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이 마포구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에 이 고소장을 낸 건데 3일째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안 전 지사 친구가 설립한 수도권의 한 건설사가 지난해 8월 매입했고 안 전 지사는 지난해부터 서울에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오피스텔을 이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흘째 여기서 무슨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무슨 뭐 뇌물죄 수사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에서 사흘째 성폭행 혐의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입수하는 건 CCTV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뭐 첫날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압수수색 때. 네. 그리고 오피스텔 봤자 뭐 어차피 서울 올 때마다 있는 데니까 그렇죠. 그런 이러저러한 우려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북한 장사는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그렇죠. 대화가 계속 된다면. 그래서 서원 국가정보원장이요 12일 일본을 방문해서 이번 이제 회담 결과 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오늘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서원 국가정보원장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왜 니들끼리 이러냐? 뭐 이러고. 아니 본인들이 딴지 걸고 뒷짐지고 있었는데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막 전격적인 결정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내리는데 정작 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고일 관세 부과 문제는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빼줬던데.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거 봐서 뭐 이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프타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전략상 일단 멕시코와 캐나다는 제외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지 결론적으로 일단 두 나라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고일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이었는데요. 우리 산업통상부 백운규 장관 오늘 민간 합동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경감 그리고 면제를 위해서 미국 측과 앞으로 더 협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럽 연합 등과 세계 무역기구 공동 제소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WTO에 공동 제소해봐야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도 않을 거고. 네. 참 트럼프 대통령의 속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면제 이걸 하나의 또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놨다가 또 갑자기 뭐 서명은 지우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